회흑색의 태토 위에 맑게 그린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그러니까 덧칠했다는 소리죠.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이다. 이러한 백토 분장은 그 자체가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이기도 하며 그 외의 기법으로는 백토로 분장으로 선을 새겨 뭐 무늬를 새기거나 뭐 등등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자 같은 그런 자기 위에다가 이제 그 이제 백토를 칠했다는 소리죠. 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이런 걸 이제 청자 위에 이제 백토로 이제 덧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 분청사기라고 하죠. 조선 초기 때 유행한 그러한 자기 양식입니다. 보통 15세기 유행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색깔이 이제 청색에다가 이제 그 백색을 넣으니까 약간 좀 그런 색깔로 나온 게 이제 1번밖에 없죠. 예,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 이게 좀 납작하게 생겨져 있죠. 병은 병인데,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조선시대 이제 자기의 이제 발달 순서를 보면은 이제 조선 중기에 오면은 이제 순수한 백자, 진짜 하얗게 생긴 뭐 문양이 없는 이제 조선 중기 16세기 정도에 대략 유행하고요. 그다음에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 코발트 색깔이 이제 진하게 들어가는 청화백자가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순백자는 요 달 항아리, 요게 좀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청화백자로는 요게 유행하겠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이제 고려 청자가 되는데, 고려 청자 중에서도 이제 2번은 그냥 그 상감 기법이 없죠. 순수 이제 비치색 색깔의 이제 비색 청자가 되겠고요. 소문 참외 모양 이제 청자가 되겠고요. 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청자 상감, 뭐 상감 청자 또는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 예, 우리나라 이제 아마 자기 중에서 가장 고가의 그 보험료를 자랑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국보 68호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효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종실록, 그리고 애초에 여진과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임시로 뭐뭐를 설치했는데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모두 맡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다 여기서 취급하고 의정부와 육조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는 이제 북방의 어떤 외적을 다루는 그러한 변방의 일을 다룬다 해서 비변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포외란이라든지 여진과의 그런 항쟁 속에서 임시기구로서 순수 군사적인 업무만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미 이제 을무해변 때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되고 정식기구화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거기에다가 군사 외에도 일반 정무 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정무 업무의 핵심 기구가 의정부와 육조인데, 의정부와 육조 체계가 무너지고, 예, 뭐 왕권도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게 되죠. 예, 그리고 이 비변사는 특히 이제 세도 정치 때 최고 권력 기구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비변사의 기능을 이제 폐지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군무 기능과 정무 기능을, 각각 군무 기능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3군부로, 그 다음에 정무 기능은 이제 의정부가 원래 해야 되니까 의정부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폐지를 하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의 합의체제로 운영했다. 이거는 의정부의 역할이죠. 예, 영의정과 좌우의정의 합의체계로 운영된 것이 바로 의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명종대의 을무해변 1555년
요거를 거치면서 상설기구화 됐습니다. 시작은 이제 삼포회란 1510년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발족이 됐지만 을무회변을 거치면서 상설외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로 부상을 했고 일반 정무 업무도 그 다음에 세도정직에는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됐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왕권 강화책의 일원으로 혁파가 돼서 상군부와 의정부로 각각 군무와 정무 기능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온 것은 양역, 그러니까 군역이 되죠. 불균등하여 백성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이제부터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간필론이죠. 줄이는 거. 이게 바로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죠. 예. 자, 영조 26년 1750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군역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면 국가 수입이 너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보충책이 나오는데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일결당 2두씩 걷고요. 그 다음에 부유층들에게 선무 군관포라고 해가지고 군포를 좀 걷고 그 다음에 염 선세를 정부에서 이제 거두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영조의 업적인데, 네. 영조의 업적에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보통 많이 나온 것이 이제 탕평책이죠. 탕평책을 이제 실시하고 그 상징적인 것으로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군역법, 법전으로는 속대전,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잘한 이제 문헌 편찬, 뭐 동국 문헌 비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붕당 청지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성균관에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이제 세조에서 시작을 해서 세조 2년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성종 6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뭐 완성을 물어보는 건 아니까 뭐 세조에서 성종 때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485년에 완성이 반포됐고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거 이제 광해군 때이죠. 광해군 원년인 1608년에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을 이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요. 나선 정보를 위해서 조총 부대를 파견했다. 자, 이것은 효종 때 북벌을 준비하다가 두 차례 갔었죠. 1654년, 그 다음에 1658년 변급 신유 등을 파견했었고요. 오군영 중 마지막 궁궐 방위를 하는 금위형을 설치하여 오군영 체제를 완성한 사람은 숙종이 되겠죠. 예. 숙종 8년, 1682년에 금위형을 설치했습니다. 자, 다음 2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는 것은 이 그림은 연행사가 연경의 조약문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연행사 일행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문물을 말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명말 청초에 이제 당시 북경에 가보면은 이제 뭐 마테오 리치라든지 아담 시알 같은 어떤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구에 그런 신기한 문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망원경에 해당하는 뭐 천리경이라든지 뭐 자명종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러한 이제 서양의 어떤 근대적인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는 이제 서학 천주교도 들어오고요. 고려 만국전도 뭐 이러한 지도라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새로운 역법으로 이제 수시력이 도입이 됐다. 이제 수시력은 이제 원의 역법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왔겠죠. 이제 원 간섭기 때. 그래서 이제 충선왕 때 이제 수시력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만건당을 통해 성리학 관련 저작들이 들어왔다. 이것도 역시 고려말 충선왕 때 이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대도라고 그러죠. 북경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충선왕이 도서관 형태로 만건당을 세우고 우리 고려의 성리학자 이재현 등과 당시 원해의 이제 유학자인 조맹부 등이 교류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북지방의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가 역시 원간섭기 때인 이제 들어왔죠. 충무왕 때. 이것도 역시 고려 말이 되겠고요. 이암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고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풍습, 이것도 역시 원간섭기 때가 되겠죠. 전부 원간섭기네요. 그렇지만 이번만은 이제 명말 청초, 예수의 선교사가 당시 명말 청초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과학기술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전라도 진산에서 거주하던 윤지중이 유교수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다. 이게 이른바 진산사건, 윤지중의 모친 신주 소각 사건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해년, 신해통공이 있었던 정조 때 있었는데, 정조 15년에 있었던 바로 신해 박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탄압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정조는 우리 그 유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가 이제 교화시키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탄압을 하지 않았는데 10년 뒤인 이제 순조 즉위년 때는 노론 벽파가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801년에 신유 박해이고, 이때 주문모 등 중국인 신부가 이제 처형당하고, 정약용 형제 등이 정약종은 죽고 정약전은 흑산도유배, 정약용은 강진유배 등등 엄청나게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요. 그다가 이제 또 풍양조씨가 집권하는 헌종 때인 이제 1839년에 이제 기해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앙베르, 모방, 샤스탕 등 당시 대담하게도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 3명 등 또 이러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같은 또 이제 헌종 때이지만 또 이제 병호 박해를 가지고 이때 이제 김대건 신부 등이 순교를 당했고, 가장 최대 박해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1866년에 병인 박해. 이때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약 8,000명 가량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조 때입니다. 신해년.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26번.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서 고른 것은, 대장간 김홍도 풍속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건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산업 분야가 조선 후기는 다 발달했다. 농업, 수공업, 상업, 광업, 교역, 화폐 사용 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농업과 관련된 것인데, 자, 농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이양법, 모내기법이 이제 그 농업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광작이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토지를 빌려서라도 얼마든지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수조, 그러니까 이제 소작 료를 내는 데서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내는 것이 즉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타조법이라고 그래서 정률제예요. 비율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이제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이제 생산을 했더라도 거의 병작반수제 50% 정도는 지주가 가져가요. 손하는 데가 호푸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도조법이라 가지고 이건 이제 정액제가 되죠. 정액제가 돼서 일정한 액수만큼만 내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본인에게 다 이득이 돌아가니까, 마치 이제 우리 인터넷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정률제였죠. 쓰는 비율만큼. 그러다가 이제 정액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많은 편리함이 생기게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지대의 액수를 정하는 정액제 방식인 도조법이 확산이 되었다. 예,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목화가 중국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말 문익점이 이제 들어왔죠. 고려 말 원에서 예, 그래서 공민왕 13년에 들어왔는데 예, 문익점. 그 다음에 전세는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농민들에게 보였다. 자, 이것은 조선 전기 세종 때 마련된 공법 중에 하나이죠. 바로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전세 제도, 토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부과하는 이제 수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출전이 성호사설이에요. 성호이익이죠. 예. 자, 성호이익하면 이제 중동적 실학의 어떤 중간적 인물로서 유영원에서 정약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한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자, 한전제라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지원도 한전제인데 이 사람은 토지 소유의 상한,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그 이상은 못 갖는 거고, 한전제는 아무리 못 갖게 해도 이것은 더 이상 팔지 못하는 토지, 영원한 영업전이라는 것이죠. 영업전을 설정을 해서 그 외에 이거만은 이제 매매를 금지하고 그 외에는 이제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점이라 가지고 당시 사회에 좀이 되는 여섯 가지 폐단 이런 것 등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영업전이 설정이 되는 한전론 제시. 자, 그래서 이제 성호이익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18세기 때 전반에 널리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소론계 정제두란 사람이죠. 소론 사이에서 실천적인 양명학이 많이 연구됐고요. 사변록을 통해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은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색경이라는 농서를 짓기도 했죠. 지방행정의 개혁안에 따르면 목민심서하면 다산 정약용이죠. 발해고를 저술하여 고대사회 연구시야를 만주지방까지 넓혔다. 이거는 이제 유득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주 안핵사 박규수 하면은 진주 밀란. 자, 진주 밀란은 1862년 철종 13년에 했던 대대적인 임술련의 농민 봉기가 있었죠. 임술 농민 봉기 때 대표적인 이제 봉기인데 이 발단의 원인은 뭐냐면 당시 경상 우병사 백락신의 타막 너무 많이 뜯어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잔반춘신 유계춘이 주대로를 해서 난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박규수를 이제 뭐 통상계열원제 박지원의 손자 유명하죠. 이 사람이 파견이 돼서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황국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로 같은 해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이듬해 말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겠죠. 고종이 이제 2년 뒤에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삼정의 문란을 이제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전 사업을 한다든지 뭐 호포론이라든지 또 뭐 사창제 이런 것 등을 실시하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했다. 그렇죠. 지방간과 향리의 착취.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란의 원인은 바로 이 세도 정치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지방간들과 향리의 수탈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전국 각지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죠. 동시다발적인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농민자치기구인 직강소 운영으로 일단되었다.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약 30년 뒤에 있었던
1894년에 있었는데 농민 자치행정기구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건축물 그것인데 한능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고려 후기의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중층 이상의 다층 그러한 이제 불교 건축물 원래 조선은 이제 숙류 억풀이라서 사원이 발달할 수가 없는데 17세기 이후 임진왜란 이후 불교 위상이 많이 높아집니다. 뭐 승병 등을 통해서 국가로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해서인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17세기 조선 후기 이후 그러한 대표적인 불교 사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전북, 김제, 금산사가 있죠. 견훤이 유폐됐었던 미륵전 그 다음에 구례 전남 구례 화엄사 각항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전부 다 2층 이상이죠. 중층 이상 여기서 이제 무량사 극락전하고 마곡사 대흥보전 뭐 이런 것은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자세하게까지 그냥 현혹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한능검은 정직하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세 개 중에서 자 상륜부를 갖춘 윤이 있죠. 뭐 이것도 있는데 다층 높이의 건물 현존한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목조탑이다. 통충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석가모니의 생일을 8장면으로 그게 바로 팔상이라는 뜻이죠. 표현한 불교가 그리스다. 팔상전 5층이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미륵전 3층씩이나 되죠. 각항전도 아주 널찍하게 크죠. 이 중층으로 내부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전권대사 민영익 일행 서양인도 보이고 이거 최초로 미국에 보낸 서구 사절단 보빙사가 되겠죠. 자 188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적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례로 그게 바로 보빙이라는 뜻이죠. 사절단을 보낸 게 바로 그 이듬해 보낸 보빙사인데 대표는 민영이고 이 중에서 이제 6.1전은 이제 계속 남아서 유학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서양 국가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보내졌다가 아니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관련이 돼 있죠. 미국하고 하는 거니까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이제 2차 수신사 일본에 보낸 공식적인 사절단이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하고도 수교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괴된 것은 일본에 보낸 이제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국에서 천진에 있는 기계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들어온 것은 청에 보낸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식을 단장으로 했죠. 이거는 이제 조사시단은 박정양이고 이것도 역시 조사시단과 같은 년에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